안녕하십니까. 불교계의 지성 지광스님과 함께 대한민국을 앞방 뒷방 제대로 야무지게 까드리는 지대말 대한민국을 말하다 심중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님 나오셨습니다. 스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도 아주 어마어마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네, 방송국 PD셨고요. 그리고 국내 최초 외식업 매니저에서 푸드 칼럼리스트까지 하고 계시고 요즘 뭐 굉장히 바쁘신 분이죠. 장사꾼은 아닌데 또 장사의 도 같은 장사의 신으로 또 알려져 있는 분 우리 김유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더 길게 하셔도 됩니다. 전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 줄 모르고 아니요. 좀 격을 좀 갖추고 오늘 왔어야 되는데. 모셔서 너무 아유,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신데 바쁘셔서 사실은 바쁘신데. 다른 스님이었으면 안 왔을지도 몰라요. 고맙습니다. 네. 작가가 가볍게 전화하더니 네. 지광 스님, 네. 저희가 전화드린 게 3일 전에 3일 전화를 전에요. 네, 드렸는데 또 막 흔쾌히 또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요 방송이 끝나고 나면 네. 국방부 장관님을 뵈러 가요. 아 그러시구나. 네. 아유, 그, 네. 어쨌든 오늘 여기서 또 갑자기 또 자랑 한번 딱 나오네요. 또. 아니 아니, 그게 그러면- 좋아요. 그럼 국방부 장관하고 스님하고 어디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스님이 중요합니다. 아 스님이 중요하다. 방송 끝날 때까지는 근데 원래 스님 뵈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 뵀어요. 아. 한 번 뵀는데 네. 정치인은 아니고 예. 되게 의미가 있죠. 그 일본의 아주 고위직 공무원들을 한국에 이렇게 뭐 네트워크도 해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신데 그 박사님 통해서 잠깐 인사를 드렸었어요. 아 지금 기억나십니까? 네. 하도 여러분 뵈니까 네. 근데 얼굴이 익은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네. 자, 근데 우리 방송은 대한민국 사회 이슈가 되는 거를 좀 이렇게 스님과 함께 네. 좀 같이 또 까보기도 하고 또 올바른 길을 또 정도의 길을 또 스님 좋은 말씀을 듣는 네네. 네, 그런 프로그램인데 오늘 어떤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사실 요새 너무들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불경기는 이 땅에 자본주의가 정착된 이후에 단 한 해도 호황이었던 적은 없어요. 그렇죠. 아주 미치겠다 힘들다 네, 뭐 늘 불경기였는데 이제는 끝까지 온 것 같아요. 벼랑 끝까지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네. 뭐 정부 정책을 막 비판하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억울한 건 좀 있어요. 왜냐면은 기왕이면은 그 국민총생산을 늘리고 뭐 그러니까 지표를 높이는 게 네, 수치. 그게 무슨 마치 그 대단한 그 자랑거리인 양 하다 보니까 네. 결국 정작 이제 백성을 받드는 게 사실은 나라님인데 그런 데서 좀 뭐 꼭꼭 대통령님뿐만 아니고 네. 중간중간 이렇게 구멍이 텅텅 비인 데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가장 좀 구멍이 많이 나 있는 서민들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뭐 먹고 사는 네. 사람이 자영업이 자영업이죠.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자영업에 대해서 장사의 신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저성장 시대에 장사를 해서 1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기가 쉽지가 않고 쉽지 그리고 않죠. 적자 네. 그다음에 금방금방 이렇게 점포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을 주변에서 흔히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골목 상권을 좀 잘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스님 구멍가게 딱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구멍가게라. 구멍가게보다 포장마차? 포장마차. 아, 포장마차. 그거 한 잔. 포장마차. 네. 제가 옛날에 포장마차 해봤거든요. 아 그러세요? 어디서? 제가 저 어린이대공원 앞에 아, 저기 저 능동이라고. 능동이. 중곡동 능동 뭐 그쪽에. 그때는 제가 젊었을 때니까 지금 벌써 뭐 수십 년 전인데 그땐 이른바 말하면 어떻게든지 살아야겠다. 네. 뭐 생존해야 되겠다. 생존이죠. 서바이벌 게임이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뭐 저 중앙시장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중앙시장 가면 그 뒤에 가면 저 곰장골목 있어요. 네. 곰장골목 곰장어. 있고 닭똥집 뭐 이런 그치. 거. 그다음에 돼지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또 무슨 뭐 해가지고. 아니 그럼 스님이 직접 요리하시고. 그 직접 네. 했지. 아, 그래요? 그럼 직접 했지. 제일 인기 많았던 메뉴가
그때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닭똥집 같은 거 쇠주하고 딱이 똑 통하는 거니까 이게 뭐 그리고 또 곰장어가 그것도 요즘에 곰장어 많이 드시나 모르겠다. 요새는 좀 고가입니다. 아, 메뉴가. 그래. 예전에 수입 그냥 부산 가면 있어요. 아 곰장어가 또 있어가지고 시커먼 거 예, 껍데기까지 직접 중앙시장 앞에서 사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양념해가지고 버무려가지고 네. 먹어보니까 맛있는데 오래돼서 지금도 그 옛날 그 미감이 혀속에 꿈틀거리네. 아, 그러니까 맞지. 그럼 그건 왜 그만두셨어요? 그걸 하다가 저녁마다 하면서 돈도 좀 벌었지. 돈도 벌었는데 아, 이게 장사는 괜찮아요, 포장마차. 근데 그걸 하면서 포장마차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술 마시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그때도 전략이지. 네. 기타 쳐주고 노래 불러주고. 근데 그런 거 전부 다 했다니까. 술 취했을 텐데. 근데 아니에요. 그냥 장난삼아 해봤지. 네, 네. 장난삼아 했더니 그거 하라고. 아, 노래는 좋다고. 어떤 걸로? 노래는 뭐 팝송도 하고 자, 당시에 5, 6, 7, 8. 하여간에 그 당시에 조금만 가지고 해주십시오. 뭐 조금만. 마이웨이도 하고 마이웨이 좋습니다. 뭐 이런 것도 마이웨이, 하고 마이웨이. 뭐 등등하고 뭐 I Can't Stop Loving 아, You 이게 하나만 해달라고. 그런 데지. I can't stop. 그렇지. 그럼 그 고음이야 레이 찰스. 네. 고음이라. 안 하시면서 자꾸 노래 자꾸 얘기하세요. I can't stop loving you. 이렇게 나가는 거라. 기타로. 오빠! 그걸 이렇게 이제 그 차별화해서 이렇게 하니까 손님들이 좀 좋아하고. 근데 왜냐면 한번 이 장사의 신호를 좀 많이 선생님한테 들어야겠지만 그때 신종 하나 있었어. 뭐냐면 그 동네 사람이니까 한 사람 온 사람을 내가 놓치면 다음에 올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그게 보니까 내가 중이 되고 보니까 그게 부처님 말씀이더라고. 네. 한 사람 온 사람을 완전히 왕처럼 대접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었다니까. 최고네요. 한 사람을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이 다음 사람 부르는 거야. 그때 사실은 포장마차 돈 좀 벌었지. 근데 내가 이제 하다가 신문사 기자 시험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은 그때 신문사 있으면서도 저녁에 하고 싶었었어. 투자.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돼. 견습이니까. 견습 기자 돼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보증금 받고 넘겼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그냥 그 웬만한 분이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만두 했더니 금방 들어오대. 금방 들어와가지고 포장마차 그냥 해가지고 그대로 넘기고. 손해도 안 보고. 손해 안 받지. 그러니까요. 그 손해 안 잘 받지. 되던데. 그 자리가 있으니까. 아, 대단하신데요. 자, 아무튼 포장마차도 스님도 하셨다고 하니까 오늘 얘기가 좀 재밌게 잘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대형 상권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작은 가게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결국 그렇게 되면 피해를 받는 게 이제 소상공인들인데 가장 그렇게 되는 뭐 대형화되고 자꾸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철학인 것 같아요. 철학. 저는 그 경영자의 철학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뭐 대놓고 얘기하긴 참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H그룹 이런 데는 빵 장사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저는 모르겠어요. 물론 뭐 모두가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모두가 칭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창업주가 그런 철학을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고 그걸 이어받으면 그래 내가 해야 되는 건 국가의 기간 산업인가 보다. 그리고 나가서 해외에서 열심히 또 외화 벌어오고 이래야 나라가 부강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또 철학이 있는가 하면 상관없어. 그냥 돈 되면 야 골목 들어가 무조건 가맹점 넓히고 이런 철학을 가진 그룹도 있죠. 그 사실은 좀 안타깝긴 한데 공멸하는 수가 생겨요. 공멸하는 수. 결국은 그 사람들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또 그 그룹의 소비자가 될 수 있거든요. 안 사고 못 사면 그 불경기 여파가 고스란히 넘어가겠죠. 자금을 갖고 버티는 거는 참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반칙은 하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또 이제 경제의 악순환가 계속 그럼요. 악순환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페어하게 그러니까 준비 땅 그러면 같이 뛰어야지. 누군 뭐 은행에서 이만큼 돈 갖다가 그 유명한 브랜드 해외에서 갖고 오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좀 속상해요, 솔직히. 그 현장에 가보시면 소상공인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 현재 현주소가 어때 그분들 상황이? 고사 직전이요. 아, 고사 직전. 왜냐면은 더 이상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지도 않고요. 뭐 경제 지표들이 뭐 이렇게 더 긍정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고객은 점점 줄 수밖에 없고 편의점들 생기고 그러면
경쟁자들만 계속 늘어나는데 희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살 깎아먹게 하고 있고 마지막 그뭐 지푸라기라고 할 수 있는 보증금을 갉아먹고 깎아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도미노가 도산의 도미노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예요. 아, 무섭네요. 스님 재래시장도 문제잖아요, 그죠? 네, 이게 사실 그 참 이거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났지만 무슨 마트가 워낙에 강한 자본, 강한 힘 가지고 막 밀어제끼니까 재래시장들이 뭐 좀 어떻게 설 곳이 없으니까 뭐 마트 문제가 있다 해서 뭐 네. 휴무제 뭐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딱 하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좀 좋으신 말씀이었는데 항상 느끼는 게 제가 여러분들 대하다 보니까 뭐 만나는 분 가운데 돈 많은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제가 보면 제가 아는 분도 뭐냐면 제가 그분의 친척이 정말 뭐냐면 그 재벌집에 무슨 뭐 아들 손주 며느리하고 뭐 연결이 또 되는 거라. 그 이게 얼마나 많이 뻗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뭐 해가지고 연결만 되면 조금만 끄다버리세요. 그럼 뭐 빵집 한다든지 뭐 이런 건 그러니까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걸 좀 뭔가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 그분들의 철학이라는 것 어떤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근데 그게 잘 어렵지. 그게 참 어려운 일이라. 스님 설법을 좀 들어야 돼요. 정신을 좀 차리고. 자, 아무튼 뭐 재래시장 이야기를 하다가 약간 좀 또 기본 마인드에 대해서 또 돌아가게 되는데 철학 말씀하시잖아요. 예. 철학이 중요하건 뭐든지 기본이 중요하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재래시장이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뭐 많은 자구책들이 현재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좋은 일이 뭐냐면 짧고 돈 많이 주는 거. 사회 보러 갔을 때. 네. 예,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뭐가 있냐면 중공식, 기공식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시골 촌에 장에 가면 아케이드 공사, 네. 그다음에 최신식 설비 공사, 시장, 네. 주차장 공사 이런 걸 하면 이제 제가 가서 사회를 봐요. 근데 웃긴 건 그 동네에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시장 올 사람이. 근데 나라에서 수십억씩 돈을 줘요. 그 현대화 시키라고.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무대 딱 해서 이제 저걸로 가서 사회 보고 다음은 국회의원 뭐 누구 모시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하는데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쉽게 말하면 이제 꼬봉들 앞에 이제 뭐 이렇게 쭉 앉아 있고 네. 뭐 상가 번영에 뭐 이렇게 사람들 앉아 있고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 몇 분 앉아 계시고 그렇게 해서 행사 한 30분 하고 뭐 와서 이렇게 한 바퀴 씩 돌고 가요. 그러면 이제 뭐 시설은 조금씩 좋아지겠지만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 왜 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시장의 스토리라든지 그다음에 왜 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시장만의 특성에 대한 어떤 그 고민은 안 하고 그냥 이것만 똑바로 해놓으면 오겠지. 그다음에 보여주기식. 중요한 말씀하신 게 있는 돈 그냥 갖다 쓰고. 그리고 이제 저는 표현을 이제 합 목적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와야 되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거를 푸는 문제가 되게 복잡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 스님도 보면 이렇게 신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나 이럴 때 그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주잖아요.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뭐 수학 해법 외우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야들이 무슨 고민일까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잖아요. 시장이 똑같아요.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이 뭘 고민을 해야 되냐면 고객이 뭘 싫어하는지를 먼저 따져야 돼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모든 비즈니스 하는 경우에 처음이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고객이 싫어하는 건 밑줄 하나 딱 넣어야 되겠어요. 고객이 싫어하는 거. 손해 보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 절대 가치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비교를 해서 아까 말씀하셨지 그 초현대식 주차장 딱 가서 내려놓고 시원하게 에어컨 도는 데서 에스컬레이터 딱 타고 무빙워크에다가 카트 이렇게 넣으면 아무데나 놔둬도 직원들이 다 치워주는데 여기 가서 내가 들고 다녀야 되는데 요새 한국인들 소득 수준이 얼마나 올라갔는데 그 2,000원, 3,000원 어떻게 좀 아껴보려고 그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을 간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다른 어떤 곳에 가서 장을 보고 돈을 쓰는 것보다 우리 시장을 찾으니 이만큼이 도움이 되고 혜택이 돼? 라고 하면 와요. 오지 말라고 바리케이트 쳐놔도 넘어서 와요. 그렇죠. 그걸 찾아내는 게 숙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종로시장 가면 빈대떡 골목, 그죠? 그리고 뭐 삼청동 통일시장 가면 젊은 점심시간 하는 사람들이 도시락 골라서 이렇게 밥도 먹는 그러니까 그런 특성들을 좀 찾아내야지만 재래시장을 좀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시는 것 중에 재래시장 살리는 아주 좋은 아이템 있으신가요? 저는 프로듀서 출신이다 보니까
제일 잘하는 건 매니지먼트예요.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시장 내에 있는 50집을 다 띄워야 되겠다 그러면 50집 다 망해요. 못 듭니다. 절대로. 한 명을 스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해 보시면 뭐 속초에 있는 닭강정이라든지 네, 네, 몇몇 네. 있어요. 또 인천에 있는 찐빵 이런 것들은 이 브랜드, 이 아이템, 그 사장님 하나를 스타를 만들어주면 옆에 도미노처럼 반사 이익들이 생겨요. 거기 왔다가 식혜도 사 먹고 떡볶이도 사고 순댓국도 먹게 되는 사실은 그런 스타 마케팅이 저는 전통시장에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스님 혹시 재래시장 살리는 아주 좋은 마케팅법 기타 네. 치고 노래하면 됩니까? 근데 우선 하여간에 그 재래시장이 그 운영하는 분들이 시대의 어떤 흐름을 네. 간파를 못하고 있는 거야. 맞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아까도 그런 말씀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재래시장이 생겨나가지고 뭐 흘러가는 흐름 같은 걸 보면 그것도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온 건데 일본에는 지금 뭐냐면 100년 정도 넘은 그런 그 기업이나 이런 가게들이 5만 개가 넘어. 그리고 1000년 넘은 가게들도 많아. 근데 한국은 지금 우선 당장 역사성이 짧아. 네. 그리고 그 일본의 동경대학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동경대학 나왔는데도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가업으로 해오던 그런 거 뭔가 네, 뭐 스시도 그치? 있고. 네. 그러면 거기를 가서 그걸 개발하는 거야. 개량하는 거라. 그러니까 동경대학 나온 친구가 머리가 좋으니까 그걸 뭔가 해가지고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재래시장 하는 분들이 정말 아들, 딸들이 그걸 이어받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어떤 사명감 같은 게 너무 좀 취약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재래시장도 뭔가하니 좀 뭔가 장인 정신이랄까. 예. 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님 딱 집어주신 게 어찌 보면 해법이에요. 왜 해법이냐? 참 답답한 게요. 전통시장 살리자고 하면서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대형마트예요. 이런 멍청한 짓이 어딨냐고요. 아니 대형마트가 우리보다 나아 보이니까 거기다 도입하는 게 주차장 좀 있고 그렇죠, 대형마트. 뚜껑 있으면 어떻겠냐라고 이런 단순한 1차원적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혀 아닌 백화점, 대형마트 이런 데서 즐길 수 없고 문화로 어떤 혜택을 볼 수 없는 걸 이식을 시켜줘야 내가 가서 그 즐거움을 얻는데 이걸 계속 쫓아가면 S그룹, 뭐 L그룹이 하는 거를 무슨 재주로 정부가 돈을 지원해서 그건 노웨이 네.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 좋은 말씀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뭐 대기업 그 상호 출자 제한 제도라고 해서 원래 이제 자산 총액 5조까지만 대기업이었는데 이걸 또 10조로 올려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대기업을 위한 그죠? 예, 그 폭을 더 상한선을 쉽게 이렇게 해줘 버리면 결국 또 피해 받는 거는 일부 소상공들이나 그죠? 재래시장에 있는 분들 예, 그런 분들 같은데 생각하실 때 궁극적으로 가장 골목 상권하고 어떤 그 영향이 있을까요 이게? 예. 저는 사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한 100만 년 해야 조금 이게 흠집 날까 하는 거기 때문에 대기업 아무리 조중동을 비롯해서 누가 욕을 한다고 해도 바뀌지 않아요. 그네들은 그게 생존의 근거예요. 전 오히려 그런 것들 말고 이 골목 안에 이 동네 안에 우리 상권 안에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들어왔을 때 소상공인들이 똘똘 뭉칠 수 있는 저는 이렇게 포인트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최근에는 뭐 이렇게 핀테크라 그래가지고 네. 얼마든지 결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스스로들 머니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 가상화폐들을 만들어서 교환도 하고 어쨌든 가치를 나눠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만약에 혜택을 보는데 대기업에서 하는 무슨 캐시백이라고 네. 하는 것들은 어떻게 이깁니까? 예를 들어서 그 상권, 예를 들어서 뭐 포이동이다, 양재동이다 들어왔더니 이 상권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거긴 가니까 그 동네 머니가 있어. 그냥 가상의 상품권 사듯이 사면 혜택을 훨씬 많이 본다 해야 그 돈이 밖으로 안 새고 경쟁 업체들한테 빼앗기지 그렇죠, 않고 그렇죠. 내 걸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가 참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불가능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교계에서 소상공인이고 자영업을 하시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어떤 머니를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럼 그 가맹점 수가 네. 대기업에서 아무리 출자를 해봐야 불교 신자 숫자만큼 안 돼요. 저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좋습니다. 스님, 근데 왜 이 나라에서는 네. 뭐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왜 계속 대기업 유리하게 자꾸 이쪽으로만 이렇게 자꾸 손들어줄까요 이게? 우선 하여간에 그 공부한 사람들이 요즘에 나라를 움직이는 그런 어떤 중추 세력이라거나 혹은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외국물을 먹은 사람이 대부분이잖아. 나라 정책을 뭐 미국에서 박살 받아와야 된다는 말이 뭐 이런 스타일이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그런 전통 정서라거나 우리 국민 정서라거나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런 아픔이나 쓰라림을 근본적으로 마음 가운데 잘 모르니까 담을 수가 없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에 뭐 보듯이 여러 가지로 그냥 뭐 이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타락상 같은 걸 많이 보잖아. 그러니까 사실 공무원들이 다른 어떤 차원에 비해서 비교적 박봉이거든. 예. 그러니까 사명감이 없으면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대기업이라거나 이런 사람들하고 크니까 정책을 그렇게 해서 뭔가 나라 전체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유도하려면 대기업을 뭔가 근본적으로 하는 게 더 쉽지. 또 포괄적이고. 관리하기도? 관리하기 편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뭐냐면 이 일본 예를 들어서 또 그렇지만 네. 일본 같은 데는 정말로 뭐라 할까 장인 정치 오랜 역사를 가지고 흘러내려온 어떤 게 있으니까 그런 게 지금 일본 지역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냐면 그동안에 보면 이제 요즘에 지방 분권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지방자치제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 분권 시대가 돼서 지방자치가 워낙에 일본은 오래되다 보니까 그 지역마다의 특산품들이 다 뭐가 있거든. 특산품들이 다 있고 특산품들을 개량할 수 있는 뭐 개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제로 인해 가지고 뭐 그 시대에 그 시절에 그 장소에 필요한 어떤 걸 자꾸만 그 지역에서 뭘 해야 된다. 근데 이걸 갖다가 총체적으로 나라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요즘에 좋은 현상 같은 거는 지방 분권제가 되다 보니까 뭔가 그 지역을 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상품이라거나 이런 뭐 토산품이라거나 여러 가지 그냥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뭐 권장할 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일본 사례를 비교를 했을 때 소상공인이나 뭐 그쪽 재래시장이나 저희가 또 비교해서 배울 만한 게 있나요? 우리랑은 좀 다른 게 우리는 사실 삼국시대 이후에는 지방이 어떤 하나의 지방자치제로서의 어떤 기능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전국시대에 각각의 성들 하나하나가 현이 결국은 하나의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국가에서는 교환을 하지 않고도 살아남으려고 하니 이쑤시개부터 사찰을 짓는 것까지 모든 걸 자급자족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한 게 아니고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용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여태 내려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이건 꼭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뭐 대기업들이 커다란 뭐 마트들을 만들고 백화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타격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커다란 유통업체들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진짜 뭐 유원지 같은 곳을 만들어 놓고 뭐 쇼핑몰을 사실 구시까지 이런 것들은 문을 닫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 우려를 하는 건 경기 문제도 있지만 이 사회가 급격히 노령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급격히 고령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고령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소비 활동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경제 활동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걸 어느 누구도 나서질 않아요. 뭐 이렇게 제대로 하자라는 게 없고 그냥 길어지네. 뭐 우려만 해요. 글만 쓰고. 그러니까 이제 저출산이 또 가장 큰 문제로 흔히 이제 묻어나오겠죠. 그 인구절벽 문제 지금 모든 사람이 걱정하고 있는 게 인구절벽 문제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누구 어떤 해리덴트인가 그 책에 보면 2018년 정도 되면 완전 인구절벽이 심각하다는데 인구절벽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노동 생산성을 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계층의 그 인구가 확 줄어버리면 그럼 여러 가지로 당장 물건을 소득이 생기지 않은 물건을 살 사람이 없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도 굉장히 시급한데 나라에서 지금 어떻게 별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참 안타깝다니까. 스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아들이 셋인데 예, 아들이 셋이에요. 저 애국하려고 셋이나 낳는데 뭐 별다른 혜택은 없어요. 근데 저는 사실 셋 낳았을 때 한 명은 서울대를 넣어주고 둘째는 군대를 빼주고 셋째는 정부에서 좀 이렇게 유학비 좀 주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없어요. 근데 제가 큰 놈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 집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집 살려고 돈 모으고 걱정하지 말아라고 한 이유가 뭐냐, 굉장히 공실률이 많아져요. 앞으로 빈집이 이제는 뭐 산골짜기에 있는 집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아마 좀 면 단위만 가도 이제 그냥 빈 집들이 막 생길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양극화가 심해. 양극화 심해지겠죠. 양극화 심해지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오히려 자기 개발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사실 뭐 뚜렷한 적이 있어야 대적 투쟁을 할 텐데 애매해요 지금은. 그렇다고 부자가 적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유산을 뭐 제 아들은 아버지한테 10원도 못 받았는데 지 친구는 뭐 한 100억을 받았다 그러면 그렇다고 걔가 뭐 적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양극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쉽지 않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다면 필연이죠. 필연이에요. 아주 고유의 영역을 장악을 해 들어가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교육을 하는데, 이건 제가 제 자식한테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2016년도에 국민들 스스로가 누구도 나를 케어해 줄 사람이 없어, 누구도 나를 응원해 줄 사람은 없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게 뭘까를 이제 다시 한번 2016년도 남은 기간 동안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저는 이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또 필요하고 또 본인만의 철학이라든지 본인이 이 일을 할 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인의 소신, 그죠? 그런 것들이 가장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스님을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그죠? 자, 아무튼 지금 이제 경기 불황이란 말은 뭐 매년 하고 있고 살아오면서 항상 지금이 최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은 좀 더 피부로 좀 와닿을 만큼 걱정이 좀 되기는 해요.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스님 그 대한민국 그 막말로 골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그럴 우려가 많이 있죠. 그래서 경제 관료들이나 정치인들 뭐 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 종교인으로서의 항상 강조하는 게, 윌리엄 카우스, 스탠포드에서 나온 걸 보면 윌리엄 카우스 리포트에 보면 뭐라고 나온 거 아니? 그 미국의 100대 기업의 CEO들 있잖아요. 100대 기업의 CEO들이 카우스 리포트에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100대 기업의 CEO니까 연봉이 얼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성공한 사람들인데 자살의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92%야. 100명 중에 92명이 그 자살의 위협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는 거 아니? 진짜 모든 걸 포기하고 죽고 싶은 그런 데서 딛고 일어난 거지. 골이 깊으면 매도 높은 거라고 항상 얘기하면서 신도들한테 잘 견디자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실제로 경전에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 난 뭐 종교인이다 보니까 항상 이제 신도들이나 누구에게 나오고 강에 나가 얘기할 때마다 감당하지 못할 고통은 절대로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 했거든. 이겨내지 못할 시련은 절대로 주지 않을 것이라 했거든. 그런 걸 믿는 거라.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보면 종교라는 게 어떤 데 힘을 발하는 거 아니? 어려울 때 힘을 발하거든. 힘들 때, 괴로울 때. 그럴 때 이제 뭔가 아니? 하늘을 찾고. 그 대체로 병원에서 종교인이 많이 되잖아. 또 그렇죠. 감방에서 종교인이 많이 되고 어려울 때. 그리고 꼭 사형당하기 전에 뭐 이렇게 신에게 뭐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런 어려움, 우리가 사실 나 같은 그런 연령층에 보면 너무 가난한 시대를 지나왔다. 예를 들어서 전쟁 끝나고 나서 정말 어려웠거든.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때 그 꿀꿀이죽 모르지? 저번에 들었어요. 꿀꿀이죽이 뭐냐면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미군 부대가 이제 내가 살던 그 동네에 있었거든. 미군 부대에서 이제 이 사람 먹다가 잔반 같은 거, 우린 잔반이지. 그 막 나오면 그 들도 큰 통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끓이는 거야. 그럼 싸. 맛은 어때요? 맛 괜찮아.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 그때니까 맛있었겠죠. 근데 그걸 먹다 보면 웃기는 게 뭐냐면 담배꽁초 나오고.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잘 살게 됐다고 하지만
다시 허리띠를 졸아맬 만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어려운 가운데 자기가 실패했거나 어렵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분석을 좀 해보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처했나. 저 같은 얘도 마찬가지 아니야. 운동권에 몰려가지고 도망을 다니다가 완전히 처절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뭔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새로운 날이 열린 것처럼.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지금 보통 비상한 상황이 아닌데 너무 비관적으로 붕괴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래도 뭐 여러 아니 우리 그 법당 앞으로 보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차들이 물 밀듯이 꽉 차. 양재대로가 몇 차선이야 그게. 근데도 꽉 차가지고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뭐한 사람이야 차들 끝에 전부 다 놀러 간대. 그렇죠. 어렵다고 해도 진짜 고속도로 뭐 노는 날 되면 장난 아니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그 저출산 얘기도 잠깐 했었지만 생각하실 때 우리 경제 관료라든지 정치인들이 실제로 좀 어떤 식으로 해줘야 뭐 소상공인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요?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건 예를 들어서 축구를 말로 가리키는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를 새로 키워야 되는데 그 김연아 선수를 링크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엉덩이 빼고 그래 무릎 좋아. 이걸 백날 해보세요. 그 선수가 고쳐지는. 그건 탁상공론 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관료 자체 분들이 그 바닥을 전혀 잘 이해 그렇죠. 못하시는 실제로 좀 분들이 경험을 많아요. 해본 사람들이 물론 뭐 그렇다 해서 얘기 드리면은 야 그러면 상인부터 출발한 사람을 그러면 나라 전체 살림을 맡기냐 뭐 이럴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장차관 정도가 그런 어떤 뭐 행정을 전공하신 분들이라면 해외에 가서 좋은 학문들 배우신 분이라면 최소한 실국장 정도들은 현업에서 뛰던 사람들이 가야 전통시장이 무슨 문제인지를 알지. 전통시장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걸 정책을 입안들 하고 있고 뭐 그걸 정리한다는 게 어불성설이죠. 맞습니다. 얘기하면 할수록 제가 가톨릭 신자인데 스님 오늘 만나고 영감 얻어갖고서 제가 불교를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한 6개월 만에 어디 가서 설법하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사짜 이럴 텐데 제가 볼 땐 그래 보여요. 군대 가도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삽질 한 번 안 해본 네. 이제 소위가 와가지고 삽질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병장 열받잖아요. 아무도 모르면서. 또 이게 혹시 소위들이 볼지 몰라요. 괜찮아요. 우리 방송 막 가도 돼요. 자, 아무튼 이제 골목 상권이 무너지면 이제 나라가 뭐 힘들어진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재벌들은 좀 어떤 세상을 좀 정화하거나 그런 걸 좀 더 환원을 하기 위한 어떤 서민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갑질들을 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죠? 이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주황스님까지 모시고 하는 팟캐스트면 수준이 좀 있잖아요. 네. 거의 일방적으로 야 재벌 이건 참 창피하니까 조금 깊숙이 파보죠. 자영업자들이 다 죽겠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아니 뭐 세월호, 메르스 세상에 평균 매출이 연간 30%, 35%가 빠지는데 우리는 죽겠는데 왜 임대료를 안 깎아주십니까? 임대료 왜 깎아줘요? 건물주는 안 아쉬운데? 그렇죠? 아니 건물주는 예. 내 가격의 가치가 상승을 했어요. 왜냐면 그동안 아시잖아요. DTI 다 풀어주고 금리 내리고. 네, 금리 내리고 그럼 당연히 내가 건물을 갖고 있고 내 건물의 가격의 가치가 상승을 하는데 1층에서 짹짹거리고 눈물 흘린다 그러면 아우 쟤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 이러지 어느 누가 가서 눈물을 같이 흘리면서 힘드시지요. 제가 임대료 50만 원 깎아드릴게요. 이런 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이거 지금 뭐냐면 결국은 인생 전체가 끊임없는 어떤 그런 그 연구 그다음에 개발 노력 성실 그다음에 무슨 진인사 대천명 같은 정말 요즘에 어려운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말 비상한 어떤 그런 그 노력과 그 다음에 어떤 전 항상 그래서 이제 머리 감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도 뭐냐 처절한 날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아까도 그런 말씀하시면 기도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렵고 힘들고 할 때 저도 그런 걸 체험해봤으니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제가 내비게이션 있잖아. 네. 그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자동차가 딱 있으면 내가 딱 누르기만 하면 수십 킬로 상공에서 내비게이션이 차를 본다며.
내 차를 본다는 거야. 네.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시죠? 어디로 가시죠? 안내해 주잖아. 그러면 우리 개개인이 뭐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마찬가지라. 나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 그러잖아. 네. 부처님 아들이 딸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그랬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 처절함 가운데서 어떤 기도하는 마음이 되니까 어떤 길이 왜냐? 자동차도 내비게이션인데 마음을 갖다가 부처님 나라에 딱 내비게이션 걸어버리면 뭔가 이게 길이 열리는 걸 확연히 난 체험한 사람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 장사를 하거나 뭘 하는 이런 분들이 이게 처음에 발을 담글 때 이게 좀 대단히 좀 이렇게 신중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그냥 적당히 해보려고 이건 좀 살벌한 판에 그냥 다 날려버린다. 그러니까 뭔가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고위공직자로 계셨어요. 고위공직자로 계시는데 돈이 좀 꽤 있었지 사업을 한다 다 들어먹은 거야. 개포동 뭐 경남 사는 분인데 다 들어먹다 보니까 되는 거 아니? 자살을 했어. 아이고. 자살하려고 약을 먹었는데 창자가 다 녹았어. 오. 근데 그 딸내미가 편지가 와서 내렸지. 스님 우리 아버님이 스님을 너무 좋아하는데 사업을 하다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약을 먹고 그냥 창자가 다 녹았는데 가까스로 살아나셨어요. 법당에 오시면 좀 스님 잘 좀 보살펴 주십시오.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얼굴을 알기 때문에 보면 그냥 맞아들이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꼭 그분을 만나면 말이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냐면 고위공직자다 보니까 네. 이제 몸은 나쁘고 하니까 아파트에 가서 동네 가서 애들 그 놀이터에 가서 종이도 줍고 모두 줍고 뭐 해가지고 이제 봉사로 아들 딸들이 그래도 훌륭하게 컸으니까 봉사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참 하루는 한참 잊어버렸는데 봉투를 하나 가져온 거야. 봉투를 하나 가져왔는데 뭐냐면 스님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봉투입니까? 했더니 자기가 그 아파트 동네에 하다 보니까 아파트의 주민들이 저 아저씨 참 고마운 아저씨라고 그래가지고 아파트 관리소장을 시켰다는 거야. 오. 관리소장을 시켜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일부러 가져온 거야. 이야.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스님 법문할 때 아무나 장사나 사업이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더라고. 너무 지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저는 그렇게 막 고귀한 단어는 아니지만 기도라는 표현을 자영업자들한테 강연할 때 사실 저 강연할 때 되게 무섭거든요. 네. 막 혼내고 무엇이 기본이 잘못되는지를 막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기도라고 하는 걸 저는 그렇게 빗대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간절히 원하는 걸 적고 또 적어라. 그리고 또 되뇌여라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뚫고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라든지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하루에 얼마 벌어야 되는지에 대한 뭐 뚜렷한 목표도 없고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그냥 오늘 안 팔렸으면 가서 소주나 한잔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한 투자금 대비 수익을 이 정도 거둬야 되겠다 그러면 하루에 내 주머니로 25만 원은 꼭 들어와야 되겠다라고 각오를 했으면 만약에 15만 원밖에 안 들어왔으면 부야가 나서 잠이 들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지. 네, 그럼 SNS도 좋은 하고 말씀이네. 포스터도 준비해서 아니면 고객들에게 배달할 때 손 글씨로 써가지고 정말 열심히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합니다. 이런 거를 정이 마음이 통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역시 장사이시니까 생각이 다르시네. 제가 미국에 사업장이 하나 있어요. 네. 미국의 사업장 뉴욕 맨하탄 그래서 좀 감이 있는데 네네. 제가 미국 친구들하고 일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같으면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뭐 시원시원하게 시작을 잘하지. 네. 네네. 근데 이 친구들은 변호사를 뭐 사고 로펌을 사서 일을 시키는데 하여간에 너무 여러 가지 요인들을 네. 이것도 생각 저것도 시간 지루할 네. 변호사빈 들어가고 이거 너무하지 않냐 했더니 그걸 하나하나를 다 따지더구나. 맞아요. 예. 철저히 따져가지고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지르는 거 1등이 그래가지고 딱 해왔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변호사하고 내가 이거 동양 사람이 와서 한다는 게 너무 여러 가지로 뭔가 모르는 점들이 많고 근데 내가 당신한테 배운 게 있다. 영어 속담에 well begun is half done 그러잖아. 시작이 반이라고. 네. 진짜 당신들은 시작이 반인 것 같다. 우린 시작하면 그냥 망하잖아.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저는 그냥 아주 간단히 표현하면 대한민국 외식업 하시는 분 중에 85%는 이렇게 시작해요.
백지 상태로. 백지로 시작을 해요. 돈은 다 집어넣고 백지로 시작해요. 여기다 뭘 쓰려고 그러는데 죄송한데 내가 앞으로 2년이고 3년이고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설계도 지금 스님 말씀해 주신 건 똑같아요. 설계도가 아주 탄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업체가 무너지지 그치. 않아요. 우린 돈이 있어서 스타트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자격증들 많이 필요하고요. 심지어 가장 작은 규모의 자영업이라고 그러면 전 택시 운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격증 따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나는 파리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걸로 베스트셀러가 됐었던 선생님 같은 경우도 실제로 프랑스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래 여기서 이렇게 질서가 지켜지는 이유는 엄청나게 까다로운 시험을 봤기 때문이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릴 때 100원 덜 거실러주고 이런 일은 없어요. 그거 뭐 100원 덜 남겨준다고 뭐 적금 넣을 수가 없는데 꼭 100원씩 덜 줘요.